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음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제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6대의 항공모함과 414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때 몇 시간 안 되는 동안에 2335명의 미국인이 죽었고, 아리조나 전함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거기에서만 117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14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아주 큰 비극적인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윤퇴가 되었습니다. 진주만 전투 이후에 약 3년 8개월간 미국은 일본 제국과 더불어서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미중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산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만의 비극이 있은 지 2년이 채 안 된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탄생은 태평양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인이 15만 6,283명이 전사했고 24만 8,316명이 부상당하고 실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희생 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군인이 250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민간인 중에는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고 죽은 피해자 수십만 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수백만 명이 부상당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은 일본의 이런 엄청난 손실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지난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 문재인 씨의 거짓말과 달리 해방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힘쓴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탄생은 미국의 엄청난 희생, 일본 제국의 엄청난 손실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당하고 다치고 일본이 완전히 잿더미 되고 원자탄 두 개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탄생은 한민족을 위한 미국의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역사의 기적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 같고 광야의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기적 같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탄생은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9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미국의 승전과 희생 그리고 일제의 패전과 손실에서 기인한 것뿐 아니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었습니다. 광복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 3년간 그 혼란한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박사의 탁월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절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반공에 대한 투철한 가치관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없습니다. 오늘날 좌빨들이 이승만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보수 우파는 결코 이 좌빨들의 이승만 지우기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생애는 미국을 떠나서 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사회, 미국의 교회가 배출한 서구식 문명과 기독교적 문명 건설에 걸출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삶은 한민족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어놓은 이 중요한 한미동맹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실로 이승만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위대한 가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에 미국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면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고 가난했던 신생국 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신사적인 나라인 미국의 적자, 정실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선한 영향력을 한민족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세, 이 이승만의 특별한 생애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1년 8개월 만에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6.25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적자인 한국을 책임있게 양육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한과 대만을 포기한 채 극동 방위선을 설정하고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겨놓은 채 마지막 남아있던 부대를 철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 남한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 다음에 에치슨 라인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6.25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남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치슨 라인이 선포된 지 약 5개월 지난 다음에 소련의 군사 원조를 듬뿍 받은 이 북한이 탱크 한 대 없는 약체의 대한민국을 200대가 넘는 탱크를 가지고 일거에 유린해버립니다. 한국군이 약했던 이유는 자꾸만 북진 얘기하니까 미국이 전쟁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한국군 소유의 모든 전투기, 전차 다 뺏어버렸습니다. 곡사포, 대전차포의 90% 이상을 압수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발발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미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온 미군이 제대로 대응을 처음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이 군사력을 많이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낙동강 전선의 그 국군, 그 미군, 유엔군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의 그 성공적인 그 기적의 역사,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 죽었다가 기사회생하게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중공군이 개입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할 때 3만 7천 명 정도가 사망했고, 그 이후에 또 가서 그 전쟁 후유증 때문에 약 5만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8천여 명이 실종자를 냅니다. 왜 미국이 한국과 같은 이렇게 가난하고 작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truman 대통령이 생각하기를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이 우리 한반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국민을 향해서 연설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우리 미국과 자유세계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형편을 겪었던 이 월남은 왜 패망했고 왜 공산화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월남은 전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이런 메가더 장군과 인천 상륙작전 같은 기적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truman 대통령에게 전쟁이 일어나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이 싸워야 합니다. truman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전을 결심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나라의 생사를 놓고 우리 국군이, 미군이, 유엔군이 사투를 벌일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로 목사님들을 몇 번 초대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중한 지경입니다. 목사님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하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의 배후에는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욥기 12장 23절에 하나님은 나라들을 부강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나라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바로 잡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한민족 최대의 재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2년 전에 이맘때 6.25 전쟁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10가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10가지 축복을 받았다고요? 6.25 전쟁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정주필이 지적하지 않은 11번째 축복을 말하겠습니다. 이 축복은 아마 6.25 전쟁에서 비롯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을 빨리 마치고 휴전하고 빨리 미국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돌아가면 다시 제2의 6.25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승만 박사가 너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미국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승만 죽여라, 끌어내려라.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생명을 걸고
그 후손을 위해서 싸워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한민족 5,000년 기간 동안의 역사 동안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군대, 부를 가진 미국이 우리와 같은 약소국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상호 방위 조약을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서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된 이것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번영을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회한과 기지와 고집과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20세기의 역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싸워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이런 번영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은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5.16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5.16 혁명인 것을 아십니까? 이 혁명의 지도자 박정희 소장은 애국적이었습니다. 과감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렴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는 독재를 포함하지만 그 건설적인 독재로 말미암아서 여러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중 몇 가지가 다음과 같은데요. 고속도로 건설, 월남전 파병을 통한 막대한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 것, 자동차 산업을 육성한 것, 철강과 조선 산업을 육성한 것, 반도체 전자공업 토대를 놓은 것,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것, 자주국방 노력을 한 것, 세계적인 과학 국가 기반을 조성한 것,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근면 자주 협동 정신을 고취해서 하면 된다는 긍정적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강남 일대를 개발한 것,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민주화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 것,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세계가 격찬하는 찬란한 국가 번영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은 기적의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 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과 사명감과 헌신과 목숨을 건 나라를 사랑한 이것을 너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을 69주년을 기념하는 그 대회를 위해서 우리 밴쿠버 인근 버나비시에 있는 바로 여기 한국전쟁기념비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6.25 전쟁은
69년 전에 아득한 옛 일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6.25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증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도는 6.25 전쟁 이후에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가 수도권에서 철수해서 한강 이남으로 평택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립주의자이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골수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흥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재인 좌빨 정부가 교묘하게 반미 정책을 해서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화웨이 제품을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 정부가 백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더 이상 한국에 예민하고 그리고 고급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정부의 반미, 친중, 친북 행위는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정책도 유사시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방해합니다. 유사시에 군사작전에 큰 지장을 초래해서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 문재인은 또한 골수 반미주의자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워놓고 이제는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남한 사람들이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허용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라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수도권 방위에 큰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휴전선 일대 수십 킬로의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시켰고 휴전선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강 하구를 열어서 적의 침공로를 터놓았습니다. 지뢰를 제거해서 역사적인 남침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서 심리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안보 주권을 포기한 산불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산불 정책은 첫째, 사드 배치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동맹을 거부한다. 이 산불 정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안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문재인 남측 대통령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국방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남한의 반공주의를 질식시키고 있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남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비상대피 훈련은커녕 거짓 평화 무드와 드라마와 웰빙과 파퓰리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저께 제가 펜앤마이크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40%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이 남침하면 국민 중에 36.6%, 즉 3명 가운데 1명은 도망가겠다고 합니다. 맞서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불과 52.6%입니다. 총을 잡고 나가 싸워야 될 20대가 40%만 싸우겠답니다. 서울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39.6%만 맞서 싸우겠답니다. 남자는 70.1%, 여자는 35.2%가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6.25 전쟁은 미국과 한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1.5%나 됩니다. 광주 호남 지역에서 17.1%, 20대는 20.2%.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북한이 44.2%라고 생각하고 일본 16.9%, 미국 9%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서 특별히 40대를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37.7%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보다 낮은 34.4%가 북한이 위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레반 문재인 좌빨 정부는 원전 폐기, 4대 강보 해체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사화를 통해서 끔찍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좌빨 정치인들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국민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애국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불법으로 투옥하고 언론을 골수 좌빨들로 가득 채워서 통제하고 있고, 좌빨의 주장, 김정은의 주장은 마음껏 표현하게 하지만 반대가 되는 표현은 철저하게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고, 탈북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종북주의자 깡패들이 남한의 거리를 활보하고 김정은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있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소득 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한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간첩 반역자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이 왜 이 모습이 됐습니까? 세계 앞에서.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강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마치 평화를 혼자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국내에선 죄가 없는 이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해서 대통령직을 찬탈하고 불법적으로 지금 2년 3개월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짓을 하면서 해외로 나가서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을 떱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주사파 빨갱이들이 침투해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 왜곡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상, 신영복, 김원봉 같은 빨갱이들, 이런 자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기념일에서 공공연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사회주의와 남북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좌파 정당 연합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하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의 파괴적인 실정과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 독재의 경고를 하면서 문재인 하야하라 주장을 했는데, 소위 한국교회 원로들이 나서서 문재인과 김정은과 주사파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반공주의자,
반주사파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이 목사를 극우로 몰아붙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품은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크게 위에 붙여놨습니다. 크게 염려합니다. 크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염려하고 크게 통곡한 것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에 반공의 보류였던 한국교회가 침묵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한국의 보수우파는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 정부를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질이 일렬해 있습니다. 이제 2, 3분의 후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사파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뇌와 심장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온몸을 썩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실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적국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주사파 빨갱이들이 청와대, 국회, 법원, 언론에 속속들이 침투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파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안팎의 적들의 이런 전방위적이고 집중적인 총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은 어마어마한 인명의 살상 그 대가를 지불하고 외부로부터 기적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성적 가치관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6.25 전쟁에서 기사회생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부국 강병의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거지의 나라를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키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하, 아직 제게는 12척의 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태극기 국민들이 있습니다.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미국인 보수우파 친구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계속 실정을 계속하니까 민심이 돌아섭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